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카카.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51돌째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시정운동은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리아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적대 세력들의 방해 책동을 짚으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복구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당신과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위협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11월 16일 평양.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때로부터 46돌이 됐습니다. 독창적인 3대 혁명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족 대중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보며 우리 인민은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일으켜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일찍이 그 3대 혁명 노선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사회주의 건설이 전 기간에 걸쳐 수행해야 할 이런 계속 혁명의 과업으로 된다는 사상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구성을 받들어 청산협동농장과 검덕광원연합교회를 찾으신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이 3대 혁명 수행에서 전국이 모범이 되도록 정말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에 토대해서 1975년 11월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그 전에 철마 작업반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3대 혁명 불경기 쟁취 운동을 벌이던 이런 역사적인 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초 공업 부분에서는 검덕광원연합교회에서 농업 부분에서 청산협동농장에 그 첫 봉화를 지펴주시고 이 운동이 전 사회적인 운동이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3대 혁명 전 시간의 3대 혁명 기념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친필비가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당이 청노선으로 내세운 3대 혁명. 바로 이곳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온 위력한 힘이었음을 그 빛나는 성과와 경험들이 집약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 속에 우리식으로 독특하게 읽듯은 우리 전시관에는 6개의 부문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3대 혁명과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전시관의 이름을 3대 혁명 전시관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매 전시관들은 3대 혁명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날로 부강 발전하는 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국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무엇을 지침으로, 무엇을 토대로 하여 전진해 왔으며 세계적 기적을 창조한 사상 정신적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주체사상 로작 전시관과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여러 전시관들에서 참관자들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제일이라는 크나큰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심장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와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체 104 2015년 11월 20일 역사적인 서한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어 이 운동을 보다 활력 있게 벌려나갈 수 있는 불멸의 리정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3대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온 나라에는 대중적 혁신운동의 불길과 집단적 경쟁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배출한 기락실 천리마 작업반원들입니다. 집단지적 인생 간의 체온자들이 지녔던 종 씨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어느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은 공장 노동계급의 심장마다에서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 소환을 받아 안고 우리 공장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시대의 전용단위가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던 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상기술 문화혁명 수행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성과를 기쁨 속에 들어주시면서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기락실 천리마 작업반에 태어난 우리 공장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 이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다녀가신 군 1년 만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전체 종업원들은 3대 혁명 기수답게 살며 일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안고 연간 인민경제 계획 수행을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고세찬 불길 속에서 지난 5년간 2,400여 개의 단위가 3대 혁명 붉은기, 2중 3대 혁명 붉은기, 3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으며 3대 혁명 기수들의 대부대가 자라났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 나가자. 각지에서 대중을 올해 전투목표 수행회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선동 활동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전선동의 내용을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전개해서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관건적인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떨쳐나선 대중을 적극 거무추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적으로 170여 명의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이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서 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평양 화력발전소와 류원 신발 공장을 비롯해서 200여 개 단위들과 11개 버스로 선들에 나가서 무려 372차에 걸쳐서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리다시피 선전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은 다 가정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사들 누구나 다 대중을 당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동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단의 연역과 구체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데 기초해서 대본을 준비했을 때 그 실효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시기 현장 선동 활동을 벌리면서 위대성 강의의 특성과 묘리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우리 강사들의 기량과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우리 노동계급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고 우리 강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자각하게 하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해서 누구나 기다려지는 강사로 되도록 하는데 모든 걸 바쳐갈 마음뿐입니다. 황희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더안의 주요 전투장들마다에서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기동 해설대원들은 당 정책이 살아 숨쉬고 청진군의 기상이 차넘치는 선동 작품들로 선동 활동을 벌여서 올해 전투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떨쳐나선 더안의 청년들의 투쟁 요리를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청단군과 벽성군을 비롯한 더안의 수많은 협동벌들과 주요 공장, 기업소들을 순회하면서 선전, 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주 농기계 공장으로 달려왔는데 하나하나의 농기계들이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이곳 노동계급의 일본세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대거조 전투장들을 청년파르로 흥성이게 하고 혁명률, 투쟁률로 더욱 끌어번지게 하는 선전선동활동을 더욱 박력 있게 벌려나갈 결심입니다.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깨끗한 양심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람들 중에는 주황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평양 기관차대 책임기관사 김용수 동지도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그는 높은 책임성과 실력으로 매해 맡겨진 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10여 명의 기관사들을 키워냈습니다. 또한 60여만 킬로미터의 무사고 주행을 보장해서 사회주의 건설장들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물동량들을 수송했습니다. 반정기는 뛰지 못하는 차, 계획을 못하는 차, 숨죽어 있는 기관차만 보게 되면 참지 못했습니다. 원상 기능보호구에서 자기 궤도에 올려 세우게 되면 또 다른 차가 또 눈에 마음에 걸리고 자기 살붙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굴탁을 했었습니다. 기관사의 양성을 우선 자기 자신처럼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다 자라서 이제는 기술교양원, 책임기관사, 현재 지금 중지장까지는 다 하고 조금 철도국 사령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수 동지는 37년간을 묵묵히 지금 기관사로 아직도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부강저국 건설에 이바지할 일을 안고 운행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가 날강도적인 을사오조약을 저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파쇼적인 식민지 통치를 실시한 그때로부터 116년이 됐습니다. 여기 인민대학습당 소고에는 을사오조약의 비법성을 논중하는 도서들을 비롯해서 과거 일제의 죄 많은 역사가 소설 논중된 수많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조약 명칭도 없는 이 조약은 울산연인 1905년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5개 조문으로 날조해낸 강도적인 침략 조약입니다. 그러면 왜 이 조약을 강도적인 조약, 또 불법 무효의 조약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조약이 당시 조선봉건 왕조의 옥새 없는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고종실록에 올라있는 조선봉건 왕조의 그 공문 규정에 따르면 국서나 조약은 반드시 최고 대표자의 비준을 받고 옥새를 찍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옥새 없는 조약, 을사오조약은 당초에 성립되지도 않는 하나의 허위 문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문 자체도 두 나라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저작한 것이었고 또 조약을 승낙시키기 위한 좋은 과정이 유혹과 공갈, 강박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시 우리나라 주재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의 고백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몇 년 전에 그 공개된 자료를 봐도 1935년에 국제연맹이 조약법에 관한 그 보고서를 내면서 국제조약 체결 역사상 효과가 없는, 효력이 없는 조약 3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을사오조약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날강도적인 조약들을 체계적으로 내들고 40여 년간이나 우리나라의 국토를 강탈했을 뿐 아니라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악랄한 조선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죄 많은 침략 역사, 과거 재행에 대해서 반성은 고사하고 아직도 저들의 행위를 미합분식하고 왜곡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 과학성은 또다시 교과서들에서 일부 표현들을 삭제, 수정하도록 승인하는 노름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가 강요한 창씨 계명이 조선 사람들의 그 무슨 희망에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20만의 조선 여성들에게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일본군의 정군 위안부라는 표현과 또 조선 총장년들에 대한 강제 연행이라는 문구를 전부 삭제해버림으로써 저들의 더러운 침략 역사와 반인륜적 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피 맺힌 과거는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일제에게서 당한 온갖 불행과 고통의 역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질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은 그 피해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류행병 전파 상황이 또다시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악성 비루스의 생존력이 강해지고 있는 속에 적지 않은 나라와 지역에서 방역 조치들을 때이르게 완화한 것이 주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한 유행병 학자는 사람들이 마치도 모든 것이 지난 것처럼 거리들에 나온 모습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역 조치들을 해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왁진 접종에 기대를 걸면서 방역 조치를 거의나 해제한 나라들이 파국적인 보건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은 넉주일째 연속 높은 감염률을 기록하면서 대류행 전염병 전파의 진원지로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음 해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악성 전염병 상황은 절정 단계에 이르렀으며 라트비아에서는 이달 초의 사망률이 유럽 동맹 성원국들의 평균 사망률보다 8배 더 높았습니다. 더욱이 전염력이 강하고 감염 증세를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는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왁진 접종자들도 감염되는가 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앞으로도 계속 변이돼서 예측 불가능한 비루스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 보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악성 전염병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들과 마찬가지로 발병 및 사망의 주되는 원인으로 될 수 있으며 돌림 감기처럼 계절성 호흡기 질병으로 돼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세계가 대류행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으며 방역 사업에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는 경우 더욱 참혹한 후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는 각각 2억 5,504만여 명, 512만 9,0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추락해였고 덕천, 신원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4도 높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추락해야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8일 목요일 음력으로 10월 율나흘입니다. 내일 서해안 중부 이남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점착해야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지역에서는 한때 소낙비가 내리면서 약한 우박이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착해야겠고 백두산지구에서는 새벽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점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착해야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흐렸다가 어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어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신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어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번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1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은천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20일에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해서 서해안 중부 이북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21일에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보다 4도 이상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